이성희 리세라고 합니다. 예. 기분이 좋아요. 경제에 오른 거죠? 아니에요. 멋있는데? 약간 그거예요. 그쵸? 어떤 분들이랑 또 작업? 저는 BTS B. 거기서 끝났네 사실. 안녕하세요. 본격 음악 노가리 까는 방송 소울 딜리버리 노가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17화.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 딜리버리의 하은입니다. 준 세컨 라이프입니다. 신드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7화는 진짜 매 게스트가 진짜 소중하지만 진짜 오늘은 더 진짜 특별한 댄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소울 딜리버리 뉴웨이브 뮤직비디오에 함께 출연해주신 리세님, 이성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희 리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한데 네. 저는 네오타입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 장르는 힙합을 추고 있습니다. 와우. 예,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어. 근데 진짜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 잘 못해도 가만히 있어도 멋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말은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하세요. 좀 괜찮아졌어. 아까. 그죠? 좀 괜찮아졌어. 뭐 입이 좀 풀렸죠. 네. 그러면 그냥 좀 간단히 노가리를 좀 까자면 그 성희님이 어떻게 우리 소울 딜리버리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는지 혹시 뭐 신드롬 씨가 말하실래요? 아니면은 성희님한테 질문할까요? 근데 뭐 어차피 그 호림님이 몇 화에 나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13화 13화인가요? 호림님 통해가지고 근데 그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노가리 13화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웨이브를 또 들었을 때 그리고 소울 딜리버리 이 음악이 저는 이 춤이랑 좀 연관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춤이라는 게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어떤 장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사실 컬처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음악이랑 사실 이 댄스랑 사실은 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어릴 때 뭐 소울 트레인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게 항상 있는데 저는 주변에 춤추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호림님이 또 그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호림은 뭐라고 댄서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릿 댄서 출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최근에 또 뮤비도 멋있게 찍으셨고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점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여쭤봐서 수많은 리스트를 받은 후에 저희가 이제 다 봤는데 저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들이댔던 그런 사연이 있죠. 저희 제안을 받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원래 그 재즈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밴드 음악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항상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했었는데 딱 기회가 와서 지금이다 싶어서 오히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감사하고. 원래 이런 밴드들이나 이런 그 팀들하고 라이브 연주하고 할 그런 기회가 또 꽤 있나요? 댄서 씬이? 가끔 배틀장에서 이런 컨셉으로 했었던 적은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 되게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그럼 보통 밴드들 뭔가 정해진 곡을 연주하나요? 아니면 다 즉흥으로 해요? 배틀에서는 아무래도 그 장르마다의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해진 곡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라이브 연주랑 할 때랑 뭔가 트랙에서 이제 DJ랑 할 때랑 또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춤적인 면에서는? 저는 사실 되게 즉흥적인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아무래도 밴드 음악의 그 라이브로 연주됐을 때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저의 상태와 여러분의 상태와 맞물렸을 때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누구는 되게 좀 정해진 걸 되게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사람들은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치 음악이랑 좀 그래도 안 그래도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전에 몇 번 뭐 2번밖에 안 만났지만 꽤 많은 대화를 그래도 했잖아요.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근데 음악 씬이랑 댄스 씬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말을 저희가 계속 많이 했었던 것 네, 맞아요.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특히 스트릿 문화랑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예전부터 춤과 음악은 거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좋아하는 거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다른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즈를 좋아하든 소울을 좋아하든 힙합을 좋아하든 결국엔 그게 한 커다란 흐름이 있는 거고 특히나 스트릿 댄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한 음악, 댄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문화를 사실 가리키는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그렇게 닮아 있고 비슷한데도 딱히 접점이 없다는 게 좀 맞아요. 쉽게 만날 일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되게 재밌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워요. 다행입니다. 저희는 궁금한 게 이제 성희님의 어렸을 때 춤을 언제부터 이렇게 잘 추게 됐나 궁금한데 혹시 언제부터 춤을 시작했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17살 때 스텝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네, 스텝업을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렇게 추고 싶고 그래서 학원을 등록을 해서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가 어떤 장르고 어떤 장르인지 몰랐는데 시작했던 게 락킹이랑 힙합을 같이 그때는 처음 배우게 됐었고요. 춤춘 기간은 지금 거의 1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네. 그러면 그 스텝업을 보고 학원을 가서 춤을 추는데 이제 그게 나랑 좀 잘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취미였어요. 방학 때 그냥 배우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그 취미가 지금까지 온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보니 흘러왔다. 클리셰죠. 그쵸.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그래 진짜. 여기 모두가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춤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그런 락킹이라는 장르나 또 힙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 하시는 장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락킹은 좀 펑크 음악에 많이 기반으로 추는 음악인데 동작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멈춰 있는 정말 그 잠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 락이라는 게 그 잠금의 뜻이어서 이렇게 멈춰서 트월도 돌리고 이런 느낌의 춤입니다. 완전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딱 그런 느낌이고 힙합은 정말 말 그대로 힙합 노래에 맞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춤. 네, 저는 스트릿 장르 중에서도 힙합이 제일 제한이 좀 덜한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음악 씬에서는 약간 어떤 장르라는 거를 구분하는 게 좀 모호해졌거든요. 혹시 춤 씬에서는 그런 것도 있나요? 막 서로 장르가 막 섞이고. 네, 많아요. 그 올스타일 배틀이라고 해서 오픈 스타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의 배틀들은 이제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춤을 추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오, 되게 그럼 스타일리시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꼭 그 장르를 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배틀의 형식이어서 네, 어떤 장르를 추시는 분들도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건 진짜 그냥 좀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 락킹이다. 그러면 꼭 락킹에서 해야 되는 동작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힙합도요? 힙합은 그 다른 장르에 비해서 조금 그 경계가 좀 러프한 편이구나. 러프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락킹, 팝핑, 뭐 브레이킹, 뭐 보깅, 뭐 와킹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딱 그 예를 들어 뭐 딱 하는 걸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구나. 네, 그 움직임을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죠. 팝핑 같은 경우에는 꼭 팝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서 춤을 추는 방식이고, 뭐 브레이킹은요? 브레이킹은 제가 브레이킹은 잘 모르지만 뭐 바닥에서 뭐 내려가서 하는 떼굴떼굴.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떼굴떼굴. 네, 그러는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도 뭐 약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그치, 같지 않아요? 뭐 그렇죠? 네, 어떤 악기를 사용한다든지 스윙 어떤 리듬을 리듬을 친다던가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왜냐면은 그 주변에 춤을 진짜 이렇게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궁금한 게 여기 숨어 있나 봐, 질문들이.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힙합이라는 그러니까 무서워. 그 춤 안에서 예를 들면 재즈 댄스에서 있던 거를 가져와서 힙합의 표현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렇게 추는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힙합 안에서도 샘플링 된 게 재즈 곡에서 샘플링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소울 음악에서 샘플링 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만약에 적용시켰다고 하면 뭐 그런 동작들에서 가져온 거를 힙합으로 승화시킨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동작적으로라기보다는 그 느낌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군요 거기다가. 네. 그럼 애초에 좀 그런 게 모호하네요. 뭐해요? 힙합은 특히나 더 열려 있어요. 너무. 그러면 성희님은 네. 춤을 추시면서 어쨌든 음악 그때 저희가 잠깐 대화 나눴을 때는 힙합 음악이 더 좋아서 힙합을 좀 더 좋아한다 추는 거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힙합을 연주하거나 뭔가 펑크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한테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오, 생각지 못했던. 그냥 쟤네들은 저런 걸 저렇게 하네? 이런 게 있었는지 없으면 없어도 돼요. 이따가 생각나면 말할게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런 게 있나. 춤추면서 한 번쯤 뭔가 관심 가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그치. 이 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냥 춤만 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항상 음악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르나 뭐 이런 것마다 또 어울리는 또 음악도 다를 것 같고 그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댄서분들 만났을 때 항상 너무 그 자극이 됐던 게 이분들이 나보다 음악을 훨씬 더 섬세하게 듣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남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막 음악을 이제 좀 이렇게 대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뭔가 이렇게 댄서분들이 듣는 음악이랑 우리 뮤지션들이 듣는 음악이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일단은 처음에는 취향으로 먼저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뭐 음악들이 생기면 그걸 이제 추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다 보면 거기 안에서의 그 소리들의 질감 같은 거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쿵 이게 있을 수도 그쵸. 있고, 쿵 이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질감에 따라서도 몸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을 때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다양한 리듬과 느낌의 멜로디의 음악들을 많이 들어야 춤출 때도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디깅을 진짜 많이 해서 듣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음악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내친 김에 앨범 소개까지 한번 해주세요. 앨범 소개. 저 진짜 개인적인 취향은 일단 네오소울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에리카 바두랑 디안젤로랑 ATCQ랑 우리랑 취향이 완전 비슷하시네. 제이딜라 진짜 좋아해요. 솔코리언스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에리카 바도 나오는데 막 혼자 춤추고 버스 기다리는데 에리카 바도 나와? 어디서? 내 귀에서 이어폰에서. 내 귀에서? 그럼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내적 댄스 하는 거죠, 그러면. 내적 댄스. 그럴 때는 내적 댄스로 하시나요? 네. 내적 댄스 합니다. 언제든 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댄서분들 만났을 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럴까 이 예술 분야가 뭔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막상 대화해 보면 내성적인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쵸. 춤출 때 분출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외향적인 댄서들도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막 배틀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춤출 때 확 이렇게 약간 화도 내고 춤으로 하다가 갑자기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요? 네. 한 80%가 그럴걸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연주자랑 비슷한 것 같아 많이. 그러니까 뮤지션 중에도 진짜 의외다. 연주자랑 좀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의외다. 그쵸. 다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춤출 때 몸으로 표현하는. 몸으로 하면. 아니 왜 예를 들면 뭐 기타리스트가 막 미친 솔로를 하고 막 또 화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끝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우리 저기 RSS 잼 세션에도 애들 와서 하는 거 보면은 다 연주는 다들 막 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하는데 막상 이제 연주 안 할 때는 맞아. 다 소극적으로 조용히 가만히 다 서로 있거든요.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아. 다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MBTI 붙여줘야 뭐예요? 이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봐요. 뭐 둘이 무슨 관심 있어? 이렇게 붙여줘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드럼 칠 때 갑자기 막 맞아.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 또 궁금한 게 한번 다 물어봐. 계속 가봐. 그거 좋아요. 배틀. 배틀이라고 하면 어쨌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1대1로 경쟁하고. 근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나는. 내가 댄서라면은. 그런 컴페티션인 것 자체가. 근데 해야 되죠 배틀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잼 세션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문화 중 하나. 근데 여기 나는 1대1이라는 게 약간 좀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배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배틀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위로 올라가 보자면 옛날에는 다들 막 자기 그 갱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갱들이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우리 춤으로 이제 싸우면서 화합을 하자 해서 그게 진짜요? 네. 진짜 흑인이다. 그치? 원래 그런 이건 흑인 얘기다. 네, 그렇게 나온 게 배틀 문화거든요. 재밌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크루들끼리 막 춤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게 이제 배틀 문화고 그게 자연스럽게 힙합 문화면서 춤의 문화까지 오게 되면서 그냥 하나의 컬처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막 되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듣고 보니까 DJ 배틀 문화랑 좀 더 닮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DJ들 음악으로 서로 이렇게 1대1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경쟁의 의미라는 게 뭐 싸우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를 즐기자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가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성희님은 그러니까 춤 시작하고 제일 처음으로 나갔던 게 첫 배틀? 첫 배틀. 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절대 못 잊어요. 기억납니다. 진짜. 언제였죠? 한 13, 14년 전이었는데 그때 고등학생 때 맞아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긴장돼서 음악도 안 들리고 그냥 배웠던 동작을 그냥 나열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귀여워.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배틀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배틀은 일단 1차 예선, 2차 예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사이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사이퍼로 해서 뭐 한 조당 몇 명씩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2차는 그 1차에서 올라간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때는 거의 점수제 해서 16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 배틀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빡세다.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런 편인 우승을 거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상금이 어느 정도 돼요? 상금 뭐 상금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상금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엄청 큰 상금이 있을 때도 있고
그 행사에 엄청 의미가 큰 있는 것도 있고 네. 기분이 좋죠. 어떤 배틀이나 어떤 좀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배틀이나 이런 데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인지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꽤 많은 그런 맞아요.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배틀에 엄청 과열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작년에는 레드불에서 한 배틀을 네. 나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또 관객들이 심사를 하는 형태였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땠었나요? 어디서 한 레드불 거예요? 댄스 유얼 스타일이라는 맞아요. 레드불 댄스 유얼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예선전 없이 그 레드불 측에서 댄서들을 16명 그 컨택을 한 다음에 관객들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원래 외국에서 되게 큰 이벤트 중 하나예요. 네. 레드불에서 열리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해봤던 이벤트일 거예요 아마. 그건 좀 어떠셨어요? 그 행사는? 그거는 엄청 커머셜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구나. 네.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레드불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잘 없지만 레드불 뮤직 같은 것도 보면은 그래도 어떤 좀 큰 행사들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컨텐츠들을 좀 다룰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약간 커머셜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살짝 저 같으면 아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쵸. 아쉬움도 있었는데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를 이제 대중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한 것도 있어서 저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좀 뭐랄까 16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네 그쪽 측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 점수를 아까 매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이제 심사위원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뭐 박자가 안 맞는다 이러면 뭐 최저 점수 그 각자만의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춤을 점수로 매기다 보니까 사실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정말 개인의 취향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희님 같은 경우는 뭔가 뭔가 저지로 참여하거나 그래야 될 남에게 점수를 줘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나 어떤 걸 주로 뭔가 이렇게 보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을 지금 듣고 추고 있느냐, 그냥 추고 있는지, 그쵸. 듣고 지금 추고 있는지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친구의 퍼스널리티, 딱 춤췄을 때 이 친구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저한테는. 멋있다. 뭐 세계적인 것도 좋고 한국에서 좀 그런 유명한 오래된 뭐 중요한 행사들 같은 거 좀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라인업이라고. 라인업. 네, 광주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소규모에서 시작됐다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지금 세계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하려고 오고 있는 행사 중 하나인데 광주에서 열려요. 오래됐나요, 그 행사가?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이브 트라이브라는 행사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이브 트라이브는 일단은 힙합 행사에서 처음 먼저 시작됐고요. 그 룰이 다른 행사랑은 조금 다른 게 남녀 예선전을 따로 치러요. 그래서 남자 8명, 여자 8명이 올라가서 팀이 되는 같이 2대2 배틀이 되는 좋네요. 랜덤으로 그렇게 되는 행사입니다.
그게 왜 남자랑 여자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렇게 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항상 배틀을 나가다 보면 올라가는 그 16강에 올라가는 그 비율이 남자가 훨씬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그 순간적인 에너지가 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여자 댄서들이 항상 그 기회를 못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남자에 비해서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덜하다 보면 올라가는 횟수도 더 부족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랑 비슷하네요. 음악도 그쵸. 남자의 성비가 확연히 높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체력적인 이슈도 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음악이나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에너지를 뿜어야 되는데 뭐 여자들이 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쵸. 어쨌든 타고난 기질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 여성 댄서들이 조금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인기 많아졌죠. 방송의 영향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서포트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작하는 사람은 여자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남는 사람은 여자가 훨씬 적은 그런 와우.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잘 만들어 나가야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길을 닦고 계시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바이브 트라이브는 이렇게 저희 같은 무지한 자들도 그냥 가서 구경할 수 있나요? 그럼요. 완전 가능해요. 완전. 와우. 네, 그럼요. 근데 뭔가 가서 라이브로 막 이렇게 하고 잼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번에 앰프 저희 들고 가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11월에 하시는 네, 거죠? 11월쯤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꼭 초대. 알겠습니다. 뭔가 그 이름이 뭐 ATCK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바이브 트라이브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어디서 영감 받아?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오케이. 어떤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뭔가 신의 확장을 위해서. 네. 그것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희랑 맞아, 똑같은 맞아.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뭔가 영감도 많이 되고 뭔가 이제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응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뭐 한 건 없지만 우리가 그냥 뭔가 그런 움직임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뿌듯함이 또 있네요. 저희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제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뮤비도 촬영을 하고 뭐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뭔가 활동을 또 계속 해나갈 텐데 이 촬영 현장에서 좀 느꼈던 거나 어떤 임했던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뮤비 음악을 듣고 뭐 어땠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성인이 진짜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전 재밌었어요.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맞아요. 계속 웃고 계셨어. 저는 근데 사실 그 재미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일단 소울 딜리버리 밴드 분들 보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리고 이 연주를 어떻게 보면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너무 흥미로웠고 그냥 재밌었어요. 그 말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곡을 그래도 촬영하기 전에 프리스타일을 해야 되니까 곡을 계속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춤을 추기에 어땠나요? 저는 사실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일부러. 우리랑 똑같다. 네, 너무 많이 들으면 생각이 많아질 것 그러니까 같아서. 접근이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제 공연을 할 때 합주를 이제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곡을 너무 합주가 많이 되면 사실 무대에서 그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까지만 해. 지금이 딱 좋아 이러고 그렇게 맞아요. 하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저는 일부러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댄서들은 음악을 다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았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스타일이어서 아무래도 이 즉흥성을 좀 뭔가
추구하는 그런 맞아. 스타일들의 아트들은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좀 희석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최대한 뭔가 어떤 음악을 녹음을 하거나 할 때도 거의 첫 번째 테이크나 두 번째 테이크 이런 것들이 항상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가 인터뷰들 들어보면 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가마다 표현은 다른데 그 당시에 뭔가 춤이 됐든 연주가 됐든 어떤 거를 노트를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방에 잠깐 들어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입된 순간을 그냥 만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갈고 닦은 걸로 그냥 대화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지. 막 이게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풋을 계속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괜찮으세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말하면 맞아요. 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막 그런 것도 있나요? 막 그 즉흥으로 이제 댄스 프리스타일을 할 때 뭔가 생각을 하고 추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을 비우고 추는지? 그냥 몸이 나오는 대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건 과거에는 생각을 하면서 쳤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경지에 오른 거죠? 아니에요. 근데 루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맞아.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생각을 이제 해야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뭔가 생각을 안 해야만 그래도 더 잘 나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야 내가 나중에 그 생각을 안 하고 한 걸 들으면은 내가 이걸 했다고? 멋있는데? 약간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도 우리 뭐 베트남 친구들하고 작업한 거 틀었는데 용훈이 형이 갑자기 이거 언제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런 데서 오는 희열이 또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성희님의 그런 특성을 파악하니까 그때 뮤비 촬영에서도 이제 오빠가 트럭 위에 드럼을 꼭 올려서 쳐보고 싶다는 또 로망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무례할 수도 있지만 성희님 지금 여기서 춤추실 수 있나요? 했는데 성희님이 완전 좋아하고 신나게 쳐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이게 파악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더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좀 뮤지션들이나 이런 어떤 음악가들, 뭐 가수들 어떤 분들이랑 또 작업 같이 해보셨어요?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BTS B랑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네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가장 최근은 일단 그분이랑 해봤었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그때 그 작업이. 네. 그럼 안무를 이렇게 짜주신 거예요? 그것보다는 제가 그 작업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보통의 K-팝에서의 무대 하면 정해진 칼군무를 하잖아요. 근데 그 B가 원했던 느낌은 프리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냥 그 댄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친한 친구가 되어서 같이 뭔가를 추는 그런 느낌의 컨셉이어서 저한테도 되게 재밌고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따가 찾아볼게요. 네. 어떤 곡이었어요? 어떤 곡의 뮤비인가요? 슬로우 댄싱이라고 노래는 되게 잔잔하고 칠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런 음악이었고 분위기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코지하고 뭔가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그 아티스트들끼리 만나면 항상 꼭 처음 대화 주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막 뮤지션이면은 어떤 아티스트 좋아하세요? 약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 댄서 중에도 뭔가 특히나 좋아하시는 그런 댄서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완전 있죠. 완전 있고요. 저는 그 조셉고라고 조셉고라는 그 프랑스 댄서분 계시는데 그분을 일단 엄청 존경하고 많이 배우러도 갔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어떤 스타일의 댄서세요? 그분도 힙합 주 장르는 힙합이신데 이제 하우스도 잘 하시고 앞으로 그냥 춤을 너무 잘 추시는 분이에요. 딱 그 장르 하나로 되게 말하기 어려운 분이신데 나이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거의 50대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발전을 계속 하시고 이제 뭔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친구들이랑도 계속 소통하면서 배틀도 아직도 여전히 나오시고. 와우. 그럼 배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배틀을 가면 계세요. 와. 네. 멋있다. 참여도 많이 하세요. 와, 저지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하시는구나. 네. 와, 짱이다. 50대 그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젊은 친구들보다도 에너지가 더 넘치세요. 와. 찾아봐야 궁금해.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그치. 잘 모르지 그렇죠. 우리는. 너무 멋지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호진 팝핑 댄서인데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를 주 장르는 팝핑이시지만 이제 모든 장르를 다 이해하고 춤을 추시고 씬을 많이 이끌어 나가기도 하시고 행사도 많이 여시고 그분 이렇게 좋은 정보 리스펙하는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씬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에 있어서 리세님이 또 뭔가 하고 계신 것들도 있고 뭔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댄스 씬을 뭔가 어떻게 좀 끌어 나가고 싶으신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 이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근데 그 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뭐라고 끌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은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일단은 네. 제가 나나 잘하자. 일단 그게 제일 먼저예요. 네, 제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딱 엄청난 커뮤니티를 만들고 행사를 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제가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끌어나가는 것 중 하나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인터뷰도 저희가 이제 읽어보면서 또 그 본인의 컬처적인 부분에서 이제 힙합이 크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컬처 얘기 나온 김에 그 리세님이 생각하시는 그 컬처적인 힙합의 정수, 그 컬처적인 힙합이 무엇인지를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컬처적인 힙합 그냥 제가 듣고 있는 음악, 제가 추고 있는 거,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랑 참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맞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이상 뭐 너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일단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인님이 느껴지잖아. 그 같이 걸어봐야 돼 성인님이랑. 걸음걸이부터 달라. 근데 진짜 걸음걸이부터 달라. 진짜 걸음걸이부터 힙합이야. 진짜로.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진짜 되게 처음에 뵀을 때도 너무 진짜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런 재미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성인님의 그 인스타 같은 걸 처음 이제 받았을 때 네. 저희가 이제 모르니까 잘 이제 그냥 보여지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삭이처럼 머리가 꼬불머리여가지고 이거는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되게 작은 하나하나가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서 이미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그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예스. 왜냐면은 저희도 이런 한국의 이 음악씬 이 씬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그러니까 좀 많이 어떻게 양극화도 돼 있고 좀 이렇게 모이지 않고 뭔가 다 흩어져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계속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요즘 90년대 초중반 그 뉴욕 힙합 스트릿 문화에 대해서 그 힙합에 대해서 그 다른
사가라상 DJ 사가락스랑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은 고민을 저도 이제 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음악씬은 또 그런데 혹시 한국의 어떤 스트리트 댄서 씬에서는 또 어떤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아쉬운 점?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분명히 댄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유입이 많아져서 문화가 커진 거는 맞는데 그만큼 이제 깊지 않고 얕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 문화를 좋아하는 건지 댄스 컬처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면 어찌됐건 어떠한 경지에 오르려면 춤도 춤이지만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지만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많아진 만큼 이제 더 딥해지면 좋은데 이제 많이 아직 얕은 느낌이 드는 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그 얕게 이제 시작한 분들이 또 그분들 중에는 그쵸. 또 어떤 분들은 또 깊게 맞아요. 이렇게 가고 그렇죠. 차차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비슷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번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TW 레코즈에서 소울 나이트라는 이제 이벤트를 매달 열게 됐는데 저도 그 이벤트를 계속 생각했을 때 좀 저희가 계속 그런 파티도 만들고 라이브도 계속 해보면서 좀 아쉬웠던 건 사람들이 좀 즐기는 거에 좀 어색하다? 그것도 좀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근데 막상 근데 판이 깔리면 사실 다 이 안에는 그 놀고 싶은 잘 노는 DNA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막 너무 우리나라 문화가 남도 신경 많이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노는 게 너무 어색해서 저는 좀 그 노는 문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다른 노가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때 해외에는 계속 어떤 그런 특정 이벤트들이 계속 지속돼 가면서 그게 또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이든 저는 춤추는 사람이든 좀 더 모여서 거기서 또 그런 뭐 커뮤니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지만 좀 이 네트워킹도 하고 같이 좀 어울려서 놀고 그런 게 좀 뭔가 그 문화적으로 하나의 어떤 또 새로운 흐름이랑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이벤트를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초대하고 싶고 그래서 좀 그 이벤트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노는 거를 지금 계속 저희는 이제 원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만들어가는 면 좋겠다,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저도 근데 또 예를 들면 연주를 하거나 저도 놀 때 그 춤추시는 분들을 또 보면은 그게 또 영감이 또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연주도 달라지고. 그치. 흥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이제 몸 쓰는 거랑 댄서분들이나 또는 이제 저도 이제 댄서들하고 뭔가를 할 기회가 우연찮게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그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악기랑 대화하는 거랑 악기랑 이 사람의 춤이랑 대화하는 거는 또 아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라서 그 제 연주도 많이 영향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자주 뭔가 이런 교류를 할 기회가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뭔가 홍보할 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크게 없고요. 예. 안 다치고 춤을 오래오래 추는 게 진짜? 저는 그냥 계획이에요. 나이스.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마지막 그 시그니처 질문을 저번 화부터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있거든요. 네. 준비됐나요? 저요? 네, 하은 씨가 해주시죠. 도도도도도도도도 오
리세님에게 네. 소울이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넋이란 무엇인지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당신의 소울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겠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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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멋있어. Right now. 지금 Right now. 네.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잼을 하면은 네. 언제든지 자유롭게 춤을 추시다가 집에 가셔도 되고 추는 와중에 추면서 집 가기. 추는 와중에 카메라와 인사하기 그리고 집 가는 데까지 다 찍고 좋아요. 네. 집 투어 한번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그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17화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저희 자주 만나서 진짜 노가리 자주 까고 싶고 네. 저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리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행사, 이벤트, 배틀 다 1등하고 막 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